미국 내 46개 주 감염자 수가 최소 10% 증가하며 백신 미접종 지역의 증가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검찰총장이 온라인 아동 성착취 혐의로 31명의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어젯밤 뉴욕시에서 3건의 총격 사건이 일어나 오늘 허모 주지사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후보가 총기 폭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인력 부족으로 뉴욕시 지하철 운행 중단이 급증해 승객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후보에 이어 오늘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회의 참석차 대학관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상원은 3.5조 예산안을 합의해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빌 드 블라스 뉴욕시장은 맨해튼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 혼잡 통행료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유타주의 총기 제조 업체가 레고 블록 모양의 실제 곤충을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애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지난주 미국 내 46개 주에서 감염자 수가 전주 대비 최소 10% 증가했습니다. 31개 주에서는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NN 뉴스에 따르면 델타 변이에 의해 심화된 코로나19 감염세가 백신 접종 저조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와이오밍, 아이오와, 아리조나, 사우스다코타 등 4개 주를 제외한 미국 전역에서 확진자가 증가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40%로 가장 낮은 주인 미주리주에 긴급 파견된 하워드 자비스 의사는 최근에 입원한 환자가 전부 백신 미접종자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감염자의 연령층이 팬데믹 이후 가장 낮아졌다며 최근 몇 주간 상당수의 30대에서 50대 환자가 입원했고 10대 청소년과 소화기 환자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으로 얻는 예방 효과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라며 생활 환경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후 감염되는 사례는 드물며 심각한 증상을 보이거나 사망할 확률은 더욱 낮다고 전했습니다. 질병예방통제센터는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의 99% 이상이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에서는 델타 변이가 전체 감염의 70%를 차지하면서 필 머피 주지사는 델타 변이를 주요 변이로 선언했습니다. 6월 말 235명이던 일일 감염자 수는 지난주 254명으로 올랐습니다. 주디 페르시칠리 뉴저지 보건국장은 일부 지역의 낮은 백신 접종률이 감염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레이크우드에서 필립스버그에 이르는 지역의 접종률이 39%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뒤이어 뉴브런스윅, 브리지턴, 얼빙턴, 이스트 오렌지 등 지역에서 백신 접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르시칠리 국장은 버겐, 벌링턴, 캠든, 에섹스를 비롯한 11개 카운티에서 백신 접종을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도 6월 말부터 감염자 수가 급증했는데 이전에 200명대에 머물던 일일 감염자 수는 지난주 400명을 넘겼고 확진율도 이번 달 초 0.6%였던 것에서 1.3%로 약 2배 올랐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스태튼 아일랜드와 브루클린 등에서 확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인구의 48.1%가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쳤으며 뉴욕에서는 64%, 뉴저지에서는 70%의 성인이 완전히 접종을 마쳤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오늘 오후 뉴저지주 검찰총장이 온라인 기반 아동 성착취 혐의로 31명의 용의자를 무더기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팬데믹 기간 급증했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위협에 맞서는 오퍼레이션 24/7 대응팀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주 검찰 당국이 밝힌 용의자들 중 2명은 어린이들을 성폭행했거나 성폭행하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또 다른 2명은 게임이나 소셜미디어 앱을 통해 아동의 노골적인 성적 이미지를 강탈하는 등 아동 성학대 자료를 제작 또는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4명을 제외한 나머지 27명의 피고인들은 아동 성폭행 비디오를 포함한 아동 성착취 자료를 배포, 저장, 전시, 협박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저지의 실종 아동 및 착취 아동센터의 신고 건수를 포함해 온라인상의 아동에 대한 잠재적 인터넷 범죄 태스크포스의 신고 건수는 올해 지난 6월까지 3,324건을 기록하며 팬데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2019년 전체 신고 건수인 2,393건보다 약 39% 높은 수치며 약 10개월간 팬데믹이 선포됐던 2020년 6,130건의 신고가 접수된 속도를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오퍼레이션 24/7 팀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이뤄진 체포건을 공개했습니다. 용의자들의 신상은 18세에서 65세까지 넓은 연령대를 보였으며 인신매매 미수, 성폭력 미수, 범죄성 접촉, 미성년자와의 외설물 공유, 강탈 미수, 아동 성학대물 제조, 유통, 소지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이 주로 이뤄졌던 온라인 채팅 앱은 키크, 스카우트, 그라인더, 위스퍼, 오물, 틴더, 챗 에비뉴, 챗 룰렛, 위시본, 라이블리, 뮤지컬리, 팔톡, 유보, 핫 오든, 다운, 텀블러 등입니다. 거비어 그루월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사람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전자기기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 것이 큰 원인이라며 부모 및 보호자들이 이와 같은 앱들을 숙지할 것과 아이들에게 소셜미디어와 게임 사이트에 존재하는 위협에 대해 경고할 것, 낯선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경고할 것, 온라인 학대를 당했다는 아이들의 징후를 주시할 것 등을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젯밤 뉴욕시에서 3건의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민주당 당선 후보와 만나 급증한 총기 폭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지 기자입니다. 어제 자정 무렵 워싱턴 하이츠와 브롱스를 잇는 워싱턴 브리지에서는 달리던 차 안의 운전자가 총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한 4명의 용의자가 피해자를 쏴 차가 추돌했고 용의자들은 차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또한 새벽 2시경 퀸즈 자메이카에서 총격이 일어나 3명이 다쳤고 그중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타임스퀘어에서는 모터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남성이 급하게 회전한 차에 부상을 입었는데 남성의 친구가 신고센터에 전화하자 그들 방향으로 총알이 발사됐습니다. 피해자는 없었지만 인근을 지나던 여행객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민주당 당선 후보와 총기 폭력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4,000개의 계약직과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교육을 실시해 청소년들이 범죄 활동에 연루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총기 사고 피해자의 77%가 흑인과 유색인종이라며 특히 사고건이 많은 지역에 주정부 측의 후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찰 개혁에 힘써 경찰과 지역 커뮤니티 간의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담스 후보는 법원이 정신상담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캔드라의 법 등을 활성화시킬 것을 촉구하며 시민들이 범죄에 눈을 돌리지 않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예전과 같이 경찰 권력이 강했던 시절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범죄 발생 이전 개입과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담스 후보는 3살 아동이 타임스퀘어에서 총에 맞는다면 아무도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 뉴욕 여행 시장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뉴욕시 지하철 운행 중단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승객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 고용 동결로 지하철에서 일하는 기관사, 승무원 등이 부족해 지난달에만 거의 11,000건의 운행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근길 시민들은 플랫폼에서 열차를 기다리느라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는 지난해 지하철 이용객이 90% 이상 줄어들어 재정적 위기에 직면하자 직원 채용을 동결하는 등 인력 감축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168명의 직원이 사망한 데다 많은 직원들이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해 퇴직하는 바람에 인력이 대폭 줄었습니다. MTA에 따르면 지난 6월에는 승무원 부족 때문에 1,829차례나 열차 운행이 취소됐습니다. 이는 2019년 6월에 748건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노선별 운행 중단 건수는 A노선이 94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1번 노선 857건, NW 노선이 7건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MTA는 지난 2월 연방정부의 팬데믹 지원금 145억 달러를 받아 재정을 안정시키고 새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사 등을 새로 채용하고 훈련을 시켜 현장에 투입하기까지는 최소 9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지하철 운행 중단 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난 6월 말 현재 주중 뉴욕시 지하철 이용객 수는 200만 명 이상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 550만 명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뉴욕시 관계자는 앞으로 재택근무 근로자들이 사무실로 출근하고 공립학교가 개학하면 대중교통 승차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에 이어 오늘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백악관을 방문해 연방 예산안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내일까지 워싱턴에 머물며 바이든 대통령과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양당 합의로 발의된 사회물적 기반을 위한 5,790억 달러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예산안 초안 중 1,200억 달러는 2017년 공화당원들에 의해 1만 달러 상한선이 정해진 각 주와 지자체 세금 공제를 복원하는 것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회의 참석 전 이번 예산안이 주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철도, 도로, 다리, 터널, 청정에너지, 고속광대역 등 대규모 투자 부문을 비롯해 자녀교육 등 개인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회 기반이 향상하고 노동계층에 편의가 제공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내일 저녁 바이든 대통령과 엔젤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함께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작년 3월 팬데믹 이후 타주 방문이 드물었는데 연방의 코로나19 추가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전 트럼프 대통령을 방문했던 것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11월에 있을 선거에 대비해 재선운동을 진행 중인 머피 주지사는 대적 상대인 잭 시아타렐리 전 공화당 하원 의원의 두 자릿수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17년 초선 당시 뉴저지를 2번 방문해 머피 주지사의 선거운동을 지원했고 지난달 재선 지원을 선언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민주당 상원에 의해 발의된 3.5조 달러 예산안 논의가 추가로 진행됐습니다. 통과 시 기존 5,790억 달러에 더해져 총 4.1조 달러가 되는 예산안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어제 저녁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경제 안정망 확대를 위해 향후 10년간 3.5조 달러에 달하는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기후 변화에 대한 지출은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하는 의료 및 가족 서비스 프로그램 등에 사용할 예산이 포함됐는데요. 오늘 오후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이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오찬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합의는 팬데믹 기간 파괴된 미국 경제를 부양하고 장기적인 성장 목표 달성에 중요한 진전이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민주당 진보파가 주장하는 노인층의 시력, 청력, 치과 서비스를 포괄하기 위한 메디케어의 확대 등도 포함됐습니다. 또 이번 예산안은 통과 시 사회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발의된 5,790억 달러 예산안에 추가될 예정이며 소기업과 수입이 40만 달러 미만인 국민에 대한 세금 인상을 금지합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은 평범한 미국인의 삶에 더 나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 멋진 계획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척 슈머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과 모든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오찬에 참석해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바이든 대통령은 예산안 관련 질문에 대한 답은 피했지만 처음으로 민주당 동료들과 함께한 자리가 기뻤다며 앞으로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척 슈머 의원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하는 큰 대목들은 강력한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지도자들은 8월에 있을 의회 휴회 전까지 상하원을 통해 예산안을 가결시킬 것을 계획 중입니다. 하지만 이 예산안이 50대 50으로 균형을 맞춘 상원을 통과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공화당의 전면적인 반대와 민주당 중도파와 강경 진보파의 반대가 여전하고 또 양원 내 진보파 의원들이 예산안을 강화하거나 변화를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이 교통당국에 맨하탄 혼잡 통행료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자가 운전을 선택했던 직장인들의 대중교통 복귀를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어제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팬데믹 이후 크게 증가한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며 무리가 되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 빨리 실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맨하탄 60가 아래 주요 상업지구에서 실시가 예정되었던 혼잡 통행료는 2019년 정부의 승인으로 올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보류됐습니다. 4년 동안 150억 달러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됐던 혼잡 통행세가 미뤄지면서 이를 사용할 예정이었던 515억 달러 예산의 지하철 보수 공사 계획도 함께 보류됐습니다. 지난달 밥 페런 교통당국 자금관리이사는 현재 보유한 판매세와 재택세로 자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당장 혼잡 통행세를 걷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민주당 당선 후보는 지난주 북으로 지하철역이 침수된 사진을 게시하며 지하철 보수 공사를 위해 혼잡 통행료 실시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데니 피어스턴 대중교통 이용객 협회 대변인은 혼잡 통행료 실시에 동의를 표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때와 같이 뉴욕시 권한 밖에 개입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 정부에서 미루기로 결정한다면 주 차원에서는 계획의 세부 사항에 손을 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혼잡 통행료 실시가 빠르게 이루어질수록 승객에게 믿을 만하면 날씨 변화에 영향이 없는 서비스 제공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통당국 대변인은 올해 3월 30일 피 브리티지 교통부 장관이 혼잡 통행료 실시에 대비한 환경평가를 시작하려는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고속도로 행정부를 비롯해 뉴욕시와 뉴저지 대중교통부와 긴밀히 협력 중이며 최대한 빠른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타주의 한 총기 제조업체인 커플 프리시션이 어린이용 장난감인 레고 블록으로 겉면을 꾸민 실제 권총을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이 업체는 빨간색과 노란색, 파란색 레고 블록으로 외관을 꾸민 새 권총 상품 블록 19을 내놓았습니다. 컬퍼 프리시전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우리는 30년간 블로그로 총을 만들어 왔다고 밝히고 총은 재미있다, 사격은 재미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업체는 또 블록19는 총기 소지 반대자들의 수사를 깨부수고 사격이 엄청나게 재미있다는 사실을 주목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부터 인터넷 판매대에 올라온 해당 총의 가격은 세부 사양별로 549달러에서 765달러 사이로 책정됐습니다. 블록19이 출시되자 총기 소지 및 판매를 반대하는 단체 측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어린이들이 총기를 장난감으로 잘못 이해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린이들이 집에 있는 총기의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방아쇠를 당겨 목숨을 잃거나 가족의 인명을 해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일 콜로라도주에서 4세 아동이 차 안에 있던 총기를 만지다가 오발 사고로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미국에서는 460만 명의 어린이가 탄알이 장전돼 있거나 잠금장치가 풀린 총기류가 있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록19 관련 따가운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장난감 모양의 총기류 제작을 규제할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길포즈 법률센터의 데이비드 푸치노 변호사는 뉴욕주는 총을 장난감 등 다른 물건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다른 주들은 이런 법적 규제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어제 뉴욕주 차량국은 올해 상반기 뉴욕시의 차량 절도 신고가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하고 오토바이 절도는 63%나 급증했다며 절도 피해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경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접수된 차량 절도 신고는 총 4,473건으로 2020년 동기 3,580건 대비 893건, 약 24.9% 증가했습니다. 오토바이 절도는 올해 상반기 985건으로 전년 동기 604건 대비 381건, 약 63% 증가했습니다. 차량 부품 절도도 증가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배기가스의 유해 성분을 정화하는 장치로 귀금속인 백금 등이 포함된 촉매 변환기의 절도 피해는 올해 상반기에만 215건으로 전년 동기 32건 대비 572% 급증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4곳의 대형 백신 접종 센터의 가동을 중단하고 지역사회 중점의 백신 접종 노력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폐쇄될 4곳은 존스비치, 나이아가라 컨퍼런스 및 이벤트 센터, 플래츠버그 국제공항, 그리고 수니 폴리테크닉에 위치한 센터입니다. 여기에 더해 쿠오모 주지사는 오늘부터 뉴욕주 페어그라운드에 위치한 대형 백신 접종 센터를 기존 엑스포 센터에서 예술앤 홈센터로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현재 뉴욕주 내 대형 백신 센터를 방문하는 접종 희망자 수가 줄어들에 따라 접종률이 낮은 지역 커뮤니티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한편 뉴욕시 내 12개 우편번호 지역에서는 아직 4명 중 3명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중 브루클린의 카나시와 버로우파크, 퀸즈의 파 라커웨이가 대표적으로 이들 지역의 접종률은 27% 정도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론 와이든, 코리 부커 상원의원과 함께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범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대마초 행정 및 법안의 초안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 법안이 비폭력 마리화나 관련 범죄를 없애고 대마초법의 무결성을 존중하며 해당 산업에 대해 책임 있는 연방 규제를 위한 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1일 기준 기후용 마리화나는 워싱턴 DC, 괌 등을 포함한 미국의 18개 주에서 합법화됐습니다. 지난 5월 제리 네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마리화나 관련 범죄 기록을 삭제하고 사회평등 프로그램 및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마리화나 비범죄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노동부는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5.4% 올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2008년 8월 이후 13년 만에 최대폭 상승으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4.9%를 상회한 결과입니다. 전월 대비로는 0.9% 상승해 역시 시장 전망치 0.5%를 크게 웃돌았으며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월보다 0.9%, 전년 동월보다 4.5% 각각 급등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1991년 11월 이후 거의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분의 3분의 1은 중고차 가격 급등 때문인데 중고차 가격은 전월보다 10.5%, 전년 동월보다 45.2% 치솟았습니다. 수요 회복과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맞물려 가격이 이상 급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경제활동 재개로 호텔과 항공, 자동차 렌트, 의류, 에너지 등의 물가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